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 두 번째 시간으로 교과서 176쪽에 있는 내용 선생님하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우리 지난 시간부터 1920년대의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치면에서 관련해가지고 기만성과 관련한 내용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은 이제 1920년대 경제 방식은 뭐였는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산미증식계획이다라고 해서 1920년대부터 추진되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1934년까지 실시가 되었다라는 내용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내에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도시 인구, 그러니까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쌀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일제는 일본 내의 식량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밑에 있는 내용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벼 품종 보급, 그 다음에 수리시설 확충, 화학 비료 사용, 그 다음에 밭을 논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동원하였다라고 선생님이 토지 대량, 그 다음에 수리시설, 수리사업 이렇게 두 개로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세분되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정책이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다라는 거죠. 일제가 실시한 대로 쌀 생산이 막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쌀 반출은 예정대로 계획한 양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미증식 계획으로 아까 전에 여기 위에 보면 수리시설 확충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농민들을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 농민들을 수리조합비와 비료 대금을 떠맡기게 되면서 농민들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쌀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소장료를 올리게 되는 등 일부 지주들은 일본에 쌀을 수출하면서 많은 이득을 챙기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이 농민들은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에는 일본에서 식량 생산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 쌀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쌀을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산미증식 계획은 1934년에 중단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사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량보다 10배나 많은 수리조합비, 소위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리조합이 만들어주고 있으나 사실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강제로 가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조합원들이 강제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 조합비를 강제로 거두는 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수리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거두던 수확보다 10배나 많은 조합비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일본 자본이 침투하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일본 경제는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빨리 돈이 많아지게 되고 자본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축적된 자본을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국외에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고 일본 기업이 더 많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령은 10년대에 여러분 뭐였어요? 허가제였잖아요. 허가제. 근데 이거는 이제 신고만 하면 다 회사를 차릴 수 있게끔 바꿔준다라는 얘기죠. 회사 설립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쉬워지게 되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찾아서
한국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 20년대 후반에는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일본 대기업들도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회사령 폐지 이후에 한국인들도 이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 차린 거는 되게 극소수였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년에 일본 상품이 일부 일본 상품에 관세가 폐지되면서 값싼,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미 산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계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서 물건값이 싸게 생산이 되고 그런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한국인 회사들은 그러한 기계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 기술력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가격도 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회사들은 더욱 어려운 사정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선생님하고 산미 증시 계획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1920년대에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회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라는 내용, 요게 중요하니까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 산미 증식 계획의 내용,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꼭 잘 정리를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